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가족을 지켜낸 어느 위대한 유산. 선생님, 창밖에 어둠이 짙어질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저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며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이나 될까? 홀로 찻잔을 기울이며 느끼셨을 그 막막한 고독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120년 전 머나먼 아프리카의 뜨거운 대지 위에서 당신과 똑같이 자식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횃불처럼 태웠던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 조각 빵과 아이의 건강한 웃음이 전부였던 그녀들의 일상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지, 그리고 그 상처뿐인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태어났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선생님은 거울 속 당신의 주름진 손을 보며 미소 짓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소박한 가정이 사실은 세상을 지탱해온 가장 위대한 성체였음을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이제 1899년 트란스발의 붉은 노을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황금의 저주와 무너진 평화. 이야기는 아프리카 남단의 평화로운 농장 트란스발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엔 보어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건너와 수세대 동안 아프리카의 흙을 일구며 살아온 고집스럽지만 정직한 농부들이었지요. 그들에게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고 저녁이면 램프 불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성경을 읽던 그 평범한 날들. 아마 선생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그 시절에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안방 풍경과 참 많이 닮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886년 이 평화로운 대지에 불행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비트바테르스란트라는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세상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트란스발의 보어인들에게 그 금광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황금 냄새를 맡은 대영 제국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영국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트란스발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보어인들의 지도자였던 폴크루거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땅과 우리 가족의 평화를 탐욕에 넘겨줄 수는 없다. 결국 1899년 거대 제국 영국과 소박한 농부들의 군대인 보어인 사이의 전쟁, 보어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들은 농기구 대신 총을 들고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남겨진 어머니들은 홀로 농장을 지키며 매일 밤 기도했지요. 선생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네 아버지들이 혹은 선생님 본인이 가족을 위해 먼 타국으로 혹은 거친 일터로 떠나야 했던 그 막막한 이별의 순간으로 그때 남겨진 이들이 느꼈을 그 서늘한 두려움이 120년 전 트란스발의 어머니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군은 보어인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잔인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청야 전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평범한 가정집을 모두 불태우는 작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대는 어머니들이 평생을 일구어온 집과 곡식 저장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축들은 사살되었고 아이들이 잠자던 침대와 정성껏 짜놓았던 스웨터마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픈 이름 중 하나인 강제 수용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피어난 숭고한 사랑. 수용소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벌판 위에 텐트 하나. 그 좁은 곳에 수십 명의 가족이 밀어넣어졌습니다. 낮에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를 태우고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급되는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나온 밀가루에는 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우리네 어머니들이 쌀독이 바닥날 때마다 나는 배부르다며 자식들에게 수저를 넘기던 모습 기억하시나요? 보어 수용소의 어머니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몫을 떼어 자식의 마른 입술에 넣어주고 자신은 밤샘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홍역과 이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봉지 없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위생적인 텐트 바닥을 매일같이 쓸고 닦았습니다. 아이들의 열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물을 적셔 밤새 이마를 짚어주었지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 어머니는 숨을 거두어가는 막내딸을 품에 안고 3일 밤낮을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외롭지 않도록 엄마의 온기를 끝까지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보어인 2만 7천여 명 중 80% 이상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선생님,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당신이기에 그 통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직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삶의 모진 풍파 속에서 나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은 산다는 마음으로 버텨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쟁이 남긴 5가지 유산과 역사의 명암. 전쟁은 1902년 보어인들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남긴 흔적은 인류 역사의 깊고도 선명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5가지 진실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첫째,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투에서 전사한 영국군과 보어군뿐만 아니라 수용소에서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들, 통계 숫자로만 남은 그 2만 7천 명의 생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부모였습니다. 역사는 승리와 패배를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남겨진 빈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건너오며 잃어버린 수많은 소중한 이름들이 있으시겠지요. 그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둘째, 트란스발과 오렌지 자유국은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웠던 보어인들의 꿈은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주권을 잃은 민족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보어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 치하에서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땅은 뺏겨도 마음은 뺏기지 않는다. 는 그들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순환사와도 꼭 닮아 있어 더욱 가슴이 아려옵니다. 셋째,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로운 나라의 초대 총리는 과거 영국군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던 보어인 지도자 루이스 보타였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이끄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등과 증오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야 했던 그들의 선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넷째, 안타깝게도 인종차별 정책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습니다. 보어 전쟁의 비극 속에서 백인들 사이의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백인들만의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별적인 법률들이 훗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고통을 겪은 이들이 또 다른 고통을 생산해내는 역사의 비극은 참으로 뼈아픈 교훈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타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조용히 타이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국 내부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용소의 참상이 에밀리 호프하우스 같은 이들에 의해 본국에 알려지자 영국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자성이 일었고 이는 결국 영국 정계의 대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국주의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외침이 거대한 제국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이지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쓴 희망. 전쟁이 끝나고 철조망이 겉었을 때 살아남은 어머니들은 잿더미가 된 고향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검게 탄 땅 위에서 그녀들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살아남은 아이들의 등을 다독이며 다시 집을 짓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녀들은 과거의 원망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용소에서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밑거름 삼아 더 강인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훗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한 진짜 힘은 정치가들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수용소의 흙바닥에서 자식을 지켜냈던 어머니들의 그 마른 손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아온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뒤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입히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공장에서, 거친 일터에서 당신의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성장의 기적이라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눈물이었고 희생이었으며 보어 전쟁의 어머니들처럼 끝내 꺾이지 않았던 사랑의 결과였음을 말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만을 기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압니다. 당신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평범한 영웅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어 왔음을요. 보어 전쟁의 어머니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비극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어둠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찬란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축복. 선생님,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보어 전쟁의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지난날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지는 않으셨나요? 자식들 배불리 먹이지 못해 남몰래 부엌에서 눈물 짓던 밤.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자식 운동화 한 켤레, 가방 하나가 더 중요했던 그 헌신의 세월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고 누구보다 강인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고 당신이 참아온 인내의 시간들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눈부신 꽃으로 피어났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그 공을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심장은 그 위대한 기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셔도 됩니다.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거친 손등을 스스로 어루만지며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보어의 어머니들이 아프리카의 짙은 밤하늘 아래서 별을 보며 희망을 찾았듯 선생님의 인생 후반전도 그 별빛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는 이제 밤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커다란 축복이자 살아갈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평화롭기를, 저 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